네,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문제 2-19번. 교재는 37페이지고 4g입니다. 이번 제목이 4g이에요. 포도당 신합성 1, 2부는 공부했으니까 이번 시간엔 4g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1부가 혈당 감소, 2부는 혈당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4g이라고 제가 제목을 진 건 다른 건 아니고 7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혈중의 포도당의 양이, 그러니까 당의 양이 한 4g 정도 돼요. 무게로 따진다면은. 이게 티스푼 한 스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체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혈당에 의존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혈당이 감소하면 비상사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특히 뇌가 그렇잖아요. 뇌가 혈당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4g보다 혈당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뇌가 비상이 걸려요. 왜냐하면 얘가 한 60%를 소비하거든요, 뇌가. 그러니까 4g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므로 혈당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식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못 해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포도당 신합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포도당 신합성을 하겠죠. 아니면은 저장돼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 만들고 그걸 방출하겠죠, 혈중으로. 그러면 감소했던 혈당이 다시 정상치로 유지된다라는 얘기고, 얘 기여도가 한 55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얘는 한 45점 정도다. 즉 비율 따지면 55%, 얘가 한 45%. 그래서 포도당 신합성이 중요하구나. 만약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혈당이 감소한다, 그게 심각하게 감소한다라고 하면, 심각하면 사망이에요. 조금 덜 심각하다, 그럼 발작이고, 조금 덜 심각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력이 감퇴된다, 즉 퇴선생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력이 왜 많이 감퇴했어요. 세월엔 장사 없어. 아이고 참.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당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혈당이 감소했을 때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당 신합성 글리코겐 분해인데, 얘네들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겠죠. 일단 포도당 신합성 하려면은 원료가 있어야 돼요. 원료가 있다는 얘기는, 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젖산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건 이제 운동 이후에 생성되는 거니까. 아니면 지방을 분해하면 되겠죠. 지방을 분해하면 되고, 혹은 뭐 단백질을 분해해도 돼요. 아미노산이 되니까. 요거 아미노산, 요거 이제 포도당 신합성의 원료로 사용하는 거고, 지방을 분해했다 그러면 글리세롤을 사용합니다. 간에서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요런 원료가 있어야 되고, 글리코겐 분해하려고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게 호르몬이 있어야죠. 글루카곤, 요런 거. 그 다음에 지방 분해한다, 성장 호르몬, 이런 거 있어야죠. 그쵸? 그 다음에 코티졸, 단백질 분해하고 지방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테콜라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등등의 호르몬들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분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분비, 글씨가 근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네. 내분비계랑 신경계랑 협응력을 발휘해야 돼요. 협응력. 그러니까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 소통을 해서 혈당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감소했다, 다시 혈당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도당 신합성을 해야 되고 글리코겐을 분해해야 되는데, 그건 내분비계와 신경계가 상호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거. 이런 거 일단 1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 네,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문제 2-19번. 교재는 37페이지고 4g 2부입니다. 1부에서는 혈당 감소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2부에서는 증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감소가 되면 포도당 신합성 글리코겐 분해, 그래서 다시 혈당 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린 거죠. 그죠? 이번 시간에는 혈당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초콜릿을 한 산 먹는 상황이죠. 포도당이 그럼 증가합니다. 즉 혈중의 당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혈중의 당을 낮춰야죠. 혈중의 당을 낮춘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얘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관이 골격근이다 라는 얘기고, 간도 있지만 간보다는 결국 골격근이 크니까 골격근에서 더 많은 포도당을 흡수하겠죠. 그러므로 대표적인 기관이 골격근이다 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골격근으로 유입되느냐, 저절로 유입되느냐 라고 제가 이제 여쭙는 거예요. 저절로 유입이 됩니다. 그 저절로 유입되는 통로가 어디냐면은 이 포도당 수송체라는 문을 통해서
저절로 유입이 돼요. 예, 요걸 GLUT라고 하는 거죠. 예, 요거. 저절로 유입되는 GLUT는 1번, 3번, 5번이에요. 예, 2번도 있고 4번도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포도당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간지러운 수준이에요. 즉 혈당을 정상 상태로, 즉 4g으로 다시 되돌리는 정도로 유입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쵸? 창문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좁아서 잘 들어가겠냐고. 그 창문으로 들어가면 도둑놈이지 그게. 예, 제가 말이 빨라지고 더듬죠. 그죠? 예, 천천히 하면 안 더듬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대문은 어디 있느냐? 거 봐요. 천천히 하니까 안 더듬잖아요. 대문은 이 안에 있어요. GLUT4예요. 넘버 4는 대문입니다. 얘가 작동을 안 해요. 평상시에는. 어떨 때 작동을 하냐면 인슐린이 분비되면 작동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딱 분비되잖아요. 그럼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간과 골격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슐린이 수용체죠. 수용체. 인슐린 수용체. 이 수용체에 딱 작용을 하면은 반응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지듯이 반응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내분비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요런 컨셉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응이 GLUT4를 활성화시켜요. 얘가 불활성돼 있었는데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작용하게 되면 그 반응이 얘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GLUT4라는 이 포도당 수용체는 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자리를 이동합니다.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이됐다 혹은 뭐 전자됐다 다 같은 얘기예요. 예. 세포막으로 이동하면 문이 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골격근으로 흡수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수용체가 민감성이 떨어졌던지, 수용체가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폭포수의 반응이 이 수송체까지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설령 수용체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GLUT가 잘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민감성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 포도당 수송체가 이게 당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당뇨 개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즉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요. 운동을 하면 당뇨가 개선된다. 즉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수용체에도 해당되지만 이 포도당 수송체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되더라 라는 얘기고,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거 1355번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전례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나왔다, 즉 이 수송체를 통해서는 포도당이 저절로 유입된다, 인슐린의 어떤 그 작용이 없어도, 즉 신호가 없어도 라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오죠. 그죠? 예, 요런 문제가 나오면 태 선생과 함께 한 사람만 맞는 거예요. 예, 그쵸? 예, 기분 좋네. 예. 자, 4g 2부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